우리 마음을 돌보는 방법, 한울상담센터 이은지 상담사의 한울과 함께 마음 산책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울과 마음 산책입니다. 저는 한울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이은지입니다. 네, 2026년 새해가 밝은 지도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드릴게요. 행복과 휴식이 가득한 복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빕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 계획을 많이 짜시죠? 1월은 기대감과 새로움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1월 1일부터 쓰려고 다이어리를 사신 분도 있을 거고요. 집 대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신년을 맞아서 다들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죠. 금연을 하거나 다이어트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배우겠다거나 아니면 화를 덜 내겠다거나 친구들을 더 사귀겠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또 우리 한민족은 원래 음력설을 셌잖아요. 그래서 2026년 1월 1일은 사실은 새해가 아니다. 구정 설날까지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신년 목표 설정이나 계획 실행을 좀 미뤄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작년 신년 계획은 잘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요. 저는 사실 거의 이루질 못했거든요. 일주일에 4일 이상 운동을 하고 매일 일기를 쓰겠다라는 굉장히 겸허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둘 다 실패했어요. 운동은 일단 날씨가 좋을 때는 제가 실행을 잘 했어요. 왜냐면 밖에 놀러 가는 것처럼 날씨 좋으면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이킹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날씨가 금방 나빠지잖아요. 춥거나 비가 오면 안 나가게 되고요. 실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제 운동을 하겠다라고 웨이트를 들어야지 하고 회원권까지 끊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집이나 놀러 가는 길에는 차를 몰고 가는 게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짐에 가야 되면 자동차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것도 그 길이 너무나 머나먼 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 다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네. 일기가 더 심했는데요. 일기가 사실 거의 작심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으로 쓰겠다고 이쁜 공책을 샀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사실 올해 일기장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빈 페이지가 많아서요. 거의 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 계획은 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신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나요? 아마 꾸준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새롭게 이번엔 더 잘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신년 계획을 세우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에피소드에서 제가 나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너그럽게 마음을 갖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을 발휘해서 못 이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그렇게 괜찮다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저도 운동을 진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년 계획을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력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의지력에 대해서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지력 자체가 한정적인 자원이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이 관점에 따르면 의지력은 필요할 때마다 무한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래요. 예를 들면 의지력은 막 단련하면 강해지고 내가 노력하면은 더 쓸 수 있고 막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약간 체력과 비슷하게 아니면 화폐와 비슷하게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어서 다르지만 매일 그 양이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하루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쓰는 자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그 사회심리학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분이 연구하신 거래요.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의지력과 자기 통제력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갈되는 거를 이고 디플리션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날의 의지력과 자기 통제력은 저희가 딱 정해진 만큼 갖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무리하게 다 쓰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해야 되는 일이 너무 힘겨워져서 사실은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 예를 계속 들게요. 왜냐하면 저 진짜 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사실 좀 좋아해요. 근데 집에서 좀 먼 곳에 알아보니까 시설이 좋은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영장에 등록을 할 거고요. 매일 아침 수영을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볼게요. 근데 이게 좀 가능할까요? 자, 저는 일단 아침잠이 굉장히 많고요. 네, 아직은 수영장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매일매일 기다릴 만큼 수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침 수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지력을 쓰게 됩니다. 제가 의지력을 100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수영을 갔다 오면 한 80은 그냥 소모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그래도 참고 이를 악물고 매일매일 새벽에 수영을 가면, 이것을 실행하면 그만큼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말한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다라는 관점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쓸데없이 연료를 많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집에서 먼 곳에서 운동을 하겠다고 등록한 게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잠이 많은데 아침에 하겠다고 한 것도 실수입니다. 날이 추우면 못 나가는 그런 성격인데 수영처럼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찬물에 들어가야 하는 종목을 시카고 교회에 살면서 택한 것도 실수입니다. 이게 싸워야 할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아침에 더 누워 자고 싶다는 유혹, 오늘은 추우니까 안 나가고 싶다는 유혹, 오늘은 아침에 일정이 많으니까 운동을 건너뛰고 싶은 유혹, 또 수영장까지 가는 길에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고 봐요.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요? 거기서 커피 한잔 하고 싶은 유혹. 네, 커피를 한잔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앉아있을까? 이런 유혹.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유혹들을 거절하고 또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유혹과 싸우다가 의지력을 계속 소모하고 나면요. 하루나 이틀 정도 하고 나면 완전히 그냥 그만두고 스킵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답은 제 의지를 강하게 길러서 유혹과 싸워내는 게 아니고요. 의지를 덜 쓰고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실행에 필요한 의지력이나 자기 통제력이 최소한이 되도록 재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일단 수영을 하겠다는 저의 목표를 버리겠습니다. 퇴근 후 트레드밀을 타겠다.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저녁 도시락이랑 운동복이랑 운동화를 아예 차 안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근처 체육관에 등록을 하고요. 그러면 날씨 체크할 필요도 없고요. 퇴근하면 저녁 도시락 차 안에서 먹고 그대로 체육관에 가서 옷 갈아입고 걸으면 됩니다. 유혹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많이 줄인 거죠. 간식을 잔뜩 사놓고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의지가 강한 게 아니고요. 아예 간식을 집에 두지 않는 것. 그렇게 해야 한정된 자원인 의지력을 현명하게 아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효율적으로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결정해야 되는 선택지 자체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 오늘 운동을 할까 말까, 지금은 피곤한데 내일 할까, 오늘은 어떤 그룹 클래스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저 체육관에 가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애매하게 계획을 짜면 안 됩니다. 그 결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지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심플하게 정해놓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1시간 이 체육관에서 트레드밀 타기,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목표를 현실적인 최소 단위로 설정하는 겁니다. 물론 운동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리고 너무 작은 단위로 처음에는 목표를 설정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으려나, 도전이 안 되지 않나, 조금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의지력의 관점에서는 작은 행동이라도 어떻게든 계속 지속하는 거, 오래 하는 게 중요하죠. 근력 운동을 제가 클래스를 등록해서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한테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유혹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TV 보는 거 좋아하니까 TV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덤벨을 TV 앞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20분에서 30분 매일 TV를 보거든요. 그때 동안만 덤벨을 들고 운동하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작은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력은 개인의 성격보다는 환경 영향을 훨씬 많이 받잖아요. 덤벨을 TV 리모컨 앞에 두는 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면은 잠자기 전에 폰을 거실에 두고 자러 들어가거나 간식을 안 먹고 싶다면 아예 간식을 안 사는 것. 그러니까 참아야지가 아니라 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요, 작심삼일이 되어도 또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계획을 실행을 못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의지력은 이 이론에 따르면 회복이 필요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못해도 재충전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행이 힘들면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획을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또 누군가의 지지나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도 되고요. 친구랑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한다거나 책을 읽도록 계획을 짤 수도 있고요. 사실 또 상담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안 그래도 1월 달에는 나를 바꿔보고 싶은, 변화하고 싶은 분들이 상담을 새로 많이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새해 변화는 강한 의지로 자신을 밀어붙일 때보다 의지력을 아끼고 오래 쓰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꿀 때 더 오래 이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지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년 계획 세우시고요. 잘 조정하시면서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는 2026년 되시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하늘과 마음 산책이었습니다. 하늘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 인력에게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보험 사용 가능하시고요. 해당되시는 보험이 없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문의부터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상담센터의 이은지 상담사의 하늘과 함께 마음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이나 행사 문의는 847-616-203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